정말 한국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공항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방금 상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아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해. 이제 슬슬 결혼 생각 좀 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쌓아올린 판례들이, 법정에서 흘린 땀방울들이 단 한 줄의 문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지 끝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네다 아야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입시 때 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건 일상이었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던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인 후지와라 법률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로펌이었죠. 첫 출근 날 저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중 여자는 저를 포함해서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남자였죠.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느꼈습니다. 시선들이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꽤 예쁘네. 저 정도면 괜찮은데? 얼굴로 뽑은 거 아니야?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상사는 후지모토 마사토 변호사였습니다. 32살의 파트너 변호사로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 하나였죠.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첫 미팅에서 그가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카네다 변호사, 학교 성적은 괜찮던데. 실무는 좀 다를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실력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기대할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력을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외우고 판례를 분석하고 밤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3달 뒤 첫 소송을 맡았습니다. 작은 민사 사건이었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고 법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사토 변호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겼습니다. 그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사건을 맡아보세요. 제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번째 승소를 해도 3번째 승소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기 남자 변호사인 다나카는 한 번 이겼을 뿐인데도 마사토 변호사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변호사 잘했어요. 실력이 느는 게 보이네요. 그때 저는 5번째 승소를 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사토 변호사가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카네다 변호사,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자가 변호사 일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30 넘으면 시집 가기 힘들어지는데. 저는 일이 좋습니다. 일이 좋다고? 농담이죠. 여자한테는 결국 가정이 더 중요한 법인데. 다른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감정적인 여자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취업, 외국 생활, 다른 나라의 법률 시장.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왜 그 나라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고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제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에 배정됐습니다. 대기업 간 인수합병권이었죠. 금액만 100억 엔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장은 마사토 변호사였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사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예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네다 변호사는 서류 정리나 하세요. 계약서 검토는 남자 변호사들이 맡을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계약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력이 1년이 넘었고. 그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카네다 변호사,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방이 집중을 못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얼굴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동기 여자 변호사인 사쿠라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비슷한 경험 많이 했어. 여기서는 여자가 변호사로 인정받기 힘들어. 그럼 너는 어떻게 버티고 있어? 사쿠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포기했어.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니까. 버티기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기라니.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뭐였을까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아야? 무슨 일 있어? 나 일본에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잖아. 좋은 회사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그래도 참아야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평생?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어디를 가도 비슷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습니다. 사직서. 저 카네다 아야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사토 변호사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1시간 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네다 변호사, 이게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왜? 월급이 적어서?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다른 로펌도 똑같을 텐데. 아니, 여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에 갑니다. 한국? 거기서 뭐하게?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마사토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한국에서 변호사 일하려면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딸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웃기지 마. 언어도 다른데.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쿠라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한국은 진심이야? 응. 이미 결정했어. 사쿠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야, 행운을 빌어. 그리고 부럽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서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유키가 전화했습니다. 아야, 미쳤어? 한국에 가서 뭐 할 건데? 일단 가보려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다시 따면 돼. 말이 쉽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배우면 돼. 유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다른 회사 알아봐. 포기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책 몇 권,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을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야, 정말 가야겠니? 네, 아버지. 거긴 낯선 곳이야.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도 가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내 집이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 자주 연락해. 네, 엄마. 그날 밤 제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오사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8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안내판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양인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3개월 예정입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돌려줬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미소였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철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매표기 앞에 섰는데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아, 여기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분이에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조금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잘하세요. 한국 여행 재밌게 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가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빌딩들, 간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마포구로 가는 전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마포구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죠.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니 낡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카네다 아야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방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짐이 무거웠거든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밥은 직접 해 드셔야 해요. 부엌도 공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노트북을 세팅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을 찾아 삼각김밥과 물을 샀습니다. 한국 돈을 처음 써봤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회원증을 만들고 한국어 교재를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전 내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문법, 단어, 표현. 노트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해결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카페에 가서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 로펌에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가 보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일은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사는 마포구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돼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작은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면접관은 2명이었습니다. 사장님과 팀장님이었습니다. 카네다 아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로 일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는 얼마나 하세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업무 대화는 가능합니다.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 거래처가 많아요. 일본어로 이메일 쓰고 전화 통화하고 가끔 출장도 가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틀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급여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새 노트를 샀고 펜도 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모두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씨였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카네다 아야 씨입니다. 일본에서 오셨고 일본어와 한국어 둘 다 가능하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한 명씩 인사를 했습니다. 이지은 씨, 박현우 씨, 최수진 씨 모두 친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야 씨, 같이 점심 먹어요. 네,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맵지만 맛있었습니다. 아야 씨,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저희 회사 분위기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우리 팀장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일도 잘 가르쳐 주시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정소연 팀장님. 인사팀 팀장이신데 좀 까다로우세요. 왜요? 완벽주의자라서요. 일을 되게 빡빡하게 하시거든요. 특히 신입한테 엄격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오후에 첫 업무를 받았습니다. 일본 거래처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이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야 씨, 정말 잘했어요. 일본어가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은 6시였습니다. 일본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밤 10시까지 일했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첫날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방에서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다. 다들 친절했다. 일도 어렵지 않았다.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의였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가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정소연 팀장님이에요. 아, 그분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좋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각 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한 카네다 아야 씨 덕분에 일본 거래처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때 정소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온 이유가 뭔가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더 살기 좋잖아요. 급여도 높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연 팀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야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소연 팀장님이 원래 그러세요. 왜 저한테 저러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경계?
소연 팀장님은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셨거든요. 정말 고생하면서 올라온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쉽게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건데.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2주 뒤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회사와의 신규 계약 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정소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현우 씨가 맡으세요. 박현우 씨는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민수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일본어가 필요한 프로젝트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연 팀장님이 반대하셔서요. 왜요? 글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알아요, 아야 씨.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강물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또 이런 건가? 일본에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이었습니다. 아야 씨, 지금 어디세요? 한강이요. 괜찮으세요? 오늘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네. 소연 팀장님이 좀 까칠하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실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평가받는 거요.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똑같으면 어떡해요? 김민수 팀장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했습니다. 아야 씨,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제가 아야 씨의 실력을 사장님께 제대로 보고할게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는 꼭 참여시켜 드릴게요. 정말요? 네. 아야 씨 의견 사실 맞았어요. 일본어 전문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빼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성공한다. 반드시.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일본 거래처에서 급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야 씨,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울 텐데. 제가 변호사였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새워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6조에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팀장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요? 6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 회사에 불리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김민수 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못 봤네요. 수정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1시간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 김민수 팀장님, 정소연 팀장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씨가 계약서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6조를 보시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부분을 수정해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8조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씨 정말 잘 봤어요.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팀장, 아야 씨한테 포상금 지급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꼭 참여시켜 주세요. 네, 사장님. 정소연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야 언니 대단해요. 모두가 언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일본에서 변호사셨다는 게 느껴져요. 고마워요. 소연 팀장님도 이제 언니를 다르게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소연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야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팀장님. 우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정소연 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야 씨, 사과하고 싶어요. 네. 처음에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어떤 경험이요? 저도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많이 무시당했어요. 여자라서요. 실력으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정말 힘들게 싸웠거든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쉽게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당신을 보니까 왠지 쉽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경계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야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잘 지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소연 팀장과의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일본 거래처 관련 일은 모두 제가 맡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김민수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씨, 오늘 오후에 일본 로펌에서 사람이 와요. 인수합병 건으로 상담하러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야 씨가 통역 좀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 회의실로 갔습니다. 사장님과 김민수 팀장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후지모토 마사토 변호사였습니다. 일본에서 제 상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네다. 변호사님? 마사토 변호사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네, 일본에서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화가 더 편하겠네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사토 변호사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과 팀장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도 나가려는데 마사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야, 잠깐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언제부터? 석 달 전부터요. 그가 제 명찰을 받습니다. 일반 직원? 변호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등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에요.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고생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행복?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야, 일본으로 돌아와.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변호사로 복직시켜줄 수도 있어. 사양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뭐가 좋다고? 이런 작은 회사에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 외모가 아니라 실력을 봐주니까요. 마사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본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늘 여자라서 얼굴이 예쁘다서 결혼해야 한다서 그런 말만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나는 내 실력을 인정했어. 아니에요. 단 한 번도요. 제가 5번을 이겨도 운이 좋았다고만 하셨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정말 그럴 거야? 후회할 텐데. 후회는 일본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글을 남겨두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사람을 만나서요. 안 좋은 기억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사토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해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야 씨. 무슨 일이에요? 한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변호사 시험이요? 네. 하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오전에만 출근하세요. 오후에는 공부하고. 대신 월급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합격하면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해주세요. 법무팀을 새로 만들 계획인데 아야 씨가 팀장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아야 씨 같은 인재를 놓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국 변호사 시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본과 법 체계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동안 한국어 법률 용어를 외웠습니다. 6시에 출근 준비를 하고 7시에 회사에 갔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5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 헌법. 모든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저녁 6시에 학원에 갔습니다. 밤 9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1시간 더 복습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밤 12시였습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합격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야 씨, 많이 나아졌어요. 이 속도면 내년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드디어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나 모의고사 합격선 넘었어.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 이제 좀 희망이 보여. 당연히 합격할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알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공부를 멈추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사토를 만나고 절망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지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파이팅! 언니라면 할 수 있어요. 김민수 팀장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아야 씨의 노력을 알고 있어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소연 팀장님도 보냈습니다. 아야 씨, 당신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거예요. 응원합니다. 사장님도 보냈습니다. 우리 아야 씨 꼭 합격해서 돌아오세요.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장에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잘했어, 아야. 최선을 다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떨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카네다 아야.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합격이다. 합격했어.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지은 씨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야 씨 정말 축하해요. 사장님께 바로 보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정소연 팀장님도 축하해줬습니다. 대단해요, 아야 씨. 외국인이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당신을 잘못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야 씨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합시다. 제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회사 사람들과 함께 고깃집에 갔습니다.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변호사 됐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버지가 미안해. 처음에 반대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야,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이야. 우리 딸이 꿈을 이뤘잖아.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버텼다. 그리고 해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갈 것이다. 행복하게. 합격 후 일주일 뒤 저는 회사 법무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팀장직이었습니다.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대우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법무팀 사무실은 4층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야 씨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법률 업무를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이 됐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첫 사건을 맡았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컸습니다.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분석하고 판례를 찾고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네, 하지만 한국 변호사입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서 12조를 보시면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있습니다. 어떤 판례요? 202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았습니다. 협상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합의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이 위약금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2억? 대단한데요. 원래 3천만 원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가 더 유리했습니다. 아야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저는 더 많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계약서 검토, 소송 대리, 법률 자문. 모든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법무팀에 직원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팀다운 팀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씨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마포구의 투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50명까지 늘었습니다. 법무팀도 5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지은 씨가 결혼 청첩장을 줬습니다. 언니, 꼭 와주세요. 언니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갈게. 축하해.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한복을 입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여점에서 빌렸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니 이지은 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야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국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늘 아야 씨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착한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소연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아야 씨, 한복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오늘 예쁘세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법무이사까지 됐는데. 대단해요. 이 차는 근처 카페에서 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결혼 생각 없어요? 아직은 일이 더 좋아.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 바뀔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지.
사실 그때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30살의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석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일본에서 꿈을 이룰 수 없어서요. 용감하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해요, 아야 씨.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아야 씨,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좋네요. 저도 오래 알고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준혁 씨, 나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해. 정말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좋은 선택이에요.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일본 국적은 포기하는 거니? 네, 그래야 해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제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거 알지? 네, 알아요. 감사해요, 아버지. 시민권 신청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어 시험도 봤습니다.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시험도 봤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시청에서 국적 증서를 받는 날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카네다 아야 씨. 이제 한국 이름을 지으셨나요? 네, 강하영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제 나라가 됐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한국 사람 됐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정소연 팀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영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요. 고마워요, 소연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준혁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아영 씨. 고마워요.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있을 곳을 찾은 느낌이에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아영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요. 그날 밤 준혁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아영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듬해 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우셨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입니다.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3살이 됐고 회사의 상무가 됐습니다. 준혁 씨와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가끔 일본에서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아픔, 좌절, 눈물. 하지만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김민수 팀장님, 이지은 씨, 소연 언니 사장님. 모두가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어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변호사가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준혁 씨와 서연이가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쓴 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불안하고 무섭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 여기서 새로운 나를 찾고 싶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 옆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일본 사회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강하영이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는 여자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일기를 덮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제 나라입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어디선가 갇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제 꿈을, 제 삶을, 제 행복을 위해서.